농무입니다. 농무를 보기 전에 이제 제재관을 보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다음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70년대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는 거래. 그럼 봐봐. 도시가 잘 사니까 농촌에서 먹고 살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다 올라가요. 그렇지. 어디로? 도시로. 이촌 그거야. 그런데 이 농민들이 뭔가 기술이 있겠어? 없어. 그럼 도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겠어? 그렇지. 힘쓰는 일이야. 단순 직업이라고. 맞아. 그거야. 그거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서 도시에 갔으나 혹은 뭐 꿈을 갖고선 도시에 갔으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에는 어디서든 지금 농촌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소외받고 있는 것이. 그것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끝난 거죠. 현실의 정적 혹은 비판적 인식,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 봅니다. 제재개관, 현대시, 서정시, 농민시,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농무가 뭐야? 우리 사물놀이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추는 춤이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대. 그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거? 그에 해당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야, 이거 힘들다, 원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고달프다 이런 게 직설적이죠. 역설적인 상황. 이게 중요해. 역설적인 상황. 그걸 통해 농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봅니다. 농무 밑에 제목 밑에 있는 해제를 먼저 확인하고 또 본문을 볼게요. 이 작품은 막다른 지경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비애, 분노, 비애를 통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당대 농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이거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 다음에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 이게 바로 역설적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울분과 한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울분과 한? 그래, 부정적인 거잖아. 신명은 뭐냐? 신난다. 신난다. 여러분 안 신나죠? 저도 안 신납니다. 힘들어. 내신 때만 되면. 아니지. 항상 힘들어. 지금 울분과 한이야. 신명이 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신명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역설적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공간의 이동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역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해 줬어? 이거 지금 시상전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의 역전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공간의 이동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거든. 공간의 이동으로.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끝났지? 끝났어. 시작하면 끝난 거야. 막이 내렸어. 그럼 뭐가 끝난 거야? 농무가 끝난 거거든.
그래서 보면 작품이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든 끝났어, 농무가. 봅니다. 오동나무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문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이때 분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의 농민들은 울분과 한을 지니고 있다며. 그래서 여기서의 분을 두 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울분과 그 다음에 지금 뭐 했어? 공연했잖아. 공연했으니까 분장.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막 화가 난 상태로 혹은 이제 막 땀 흘리고 그랬으니까 화장이 얼룩진 상태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지금 뭐해? 공연 끝나고 지금 어디 간 거야? 소주집에 가서 술 마시는 거야. 봐봐. 그렇지. 뒤풀이야. 보통 이제 뒤풀이가 됐으니까 뒤풀이는 좋을 때 하는 경우가 많잖아. 너네 고생했어. 이럴 때. 그러니까 뒤풀이는 긍정적인 게 많거든.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술을 하면 무조건 두 가지죠. 이 상황에서 그 긍정적 상황에서 마시는 술인지 부정적 상황에서 마시는 술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 근데 지금 여태까지는 특별하게 부정적인 표현은 없으니까 긍정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지금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다. 그럼 여기에서의 술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게 이제 그런 거야. 여기에서는 뒤풀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또 장거리로 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이제 시간의 역전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공간의 이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공간의 이동으로 많이 봐.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짓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70년대 농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사실 이렇게 농무를 한다는 거는 지금 뭔가 즐겨운 일 혹은 정기 행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같이 즐겨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같이 즐길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어. 쪼무레기들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애들이 무슨 이런 걸 즐기겠어. 또 처녀 애들은 봐봐. 철없이 킬킬댄대. 우리 보통 낄낄거리는 거죠. 이거 웃는 거잖아. 그런데 이 킬킬거리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지금 이거 이제 비웃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화자가 처녀애들이 자신들을 비웃는 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처녀애들 생각해. 뭐 쟤네 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 도적이. 그리고 막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처녀애들이 어떤 거야?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건데 지금 그 웃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지. 한번 꼬아서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름이처럼 해해대지만. 여기 봅니다.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두 인물은 성격이 달랐지만 모두 당대현실에 분노하여 저항의 삶을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꺽정이는 저항하다가 이제 죽은 거고 서림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책사야. 그 뒤에서 이제 전술도 짜고 어떻게 하면 됐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배신을 때리거든. 그러니까 꺽정이가 대변하는 인물하고 서림이가 대변하는 인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꺽정이는 뭐겠어? 이 농촌 현실에서 울분을 느끼고 이것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서림이도 그런 부류에 해당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해야 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뭐 소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렇죠. 됐어.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여편네에게다 맡겨두고. 그래서 지금 화자의 체념과 자포자기의 심정.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 회전을 거쳐 도수장합평화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거 잘 봅니다. 얘는 반어로도 볼 수 있고 역설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봐봐. 1번.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농민들의 뭘 드러내? 울분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점점 신명이 아니라 이거를 울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반대로 표현한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 울분을 풀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 일종의 뭐 하는 거냐면 승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승화. 지금 요 부분은 역설과 반어로 모두 볼 수 있다. 역설적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설명해 준 거 따라주세요. 한 다리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거 피리 부는 거죠. 고개짓을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바로 신명과 관련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 한을 드러낸 작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당대 시적 상황과 작품에 이제 표현된 거. 넘어갑니다. 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그래서 여기 공간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당대 시대상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아까 이제 이촌향도 얘기했던 거, 농촌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됐고, 넘어갈게요. 3번만 좀 볼까? 3번.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화자가 이제 농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 농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그런 것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이냐면, 농촌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시인은 적극적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씻고. 이건 또 좀 달라. 봐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서 보면 되는 거냐면, 이것도 했죠, 학교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 농촌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 도시로 가. 근데 도시에 가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뭐 한다고? 막노동꾼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막노동꾼으로 살아도 삶이 달라지지가 않지. 똑같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 노동자,
도시 빈민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농물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내기라도 하지, 혹은 표출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생각해봐. 농촌이 힘들고 너무 빡빡해서 도시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면 도시에 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았어. 근데 도시에서도 어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너무 힘드니까. 왜 내가 지금 도시에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기대를 품고 왔는데 도시에서도 힘들어. 포기지 뭐. 내가 편하게, 내가 좋게 살 수 있는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거 스토리를 짜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당대 이제 시대 상황 관련돼서 본다면. 왼쪽 봅니다. 제재개관부터. 현대시 서정시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슬픔과 체념. 연결해서 본다면 농촌 출신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해제. 1978년에 발표된 이 시는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결국 얘도 산업화 시대의 어떤 사람이야? 소외된 계층인 거죠. 결국 두 작품 모두 소외 계층을 소재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적 화자는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요 삽이지. 요 삽을 통해서 화자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삽을 통해서 화자의 정체가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삽질하는 거니까. 자신의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러나 어두워지면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듯이 암담한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아야 하는, 암담한 생활 속으로 돌아가 살아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체념이죠.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또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봅니다. 저문강에 삽을 싣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뭐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여기서도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슬픔을 퍼다버린다. 지금 이제 일 마치고 강변에서 삽을 씻고 있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체념적 정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이게 고달픈 현실. 혹은 가난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죠. 이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됐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 왼쪽에 보면 참고자료에서 저문강에 삽을 싣고와 농부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도시 빈민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일용직 막노동꾼의 고단하고 공고한 삶과 거기에서 오는 그들의 슬픔을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려낸 작품이 저문강의 삽을 싣고죠. 시적 화자는 철저히 자신의 현실에서 소외되어 있고 마지막 위안으로 찾아드는 강마저도 썩은 물과 어둠이 내려깔린 부정의 공간이다. 바로 이 시의 화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뿌리 뽑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도시 빈민의 현실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신경림의 시대에 등장한 농민들의 정서와 또 다른 것이기도 하다. 신경림의 농민신들은 농민들이 느낄 비애감과 울분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긍정한 든든의 농민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즉 거기서는 신명을 내고 이렇게 농무를 추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하지만 위의 시는 어둠과 절망의 강도가 훨씬 심하다. 삶의 위안이 되거나 지친 삶을 보듬어줄 자연이나 공동체적 정서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훨씬 더 절망감을 느낀 거다. 그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3번, 가로 3번 봅니다. 농무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만 있어? 슬퍼하고 체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분노가 울분이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더욱더 깊은 절망감을 드러낸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 논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